선서. 나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회장과 수석 부회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한의사 회원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봉주의, 수석 부회장 황영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취임 축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두 분께 축하의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공사 담당하시고 지금 4월 7일 보궐선거가 눈앞에 있어서 노심초사하시고 계신 양당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몸소 왕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 외부 기관 단체장님들과 산하단체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의사협회가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바로 앞에 43대 최경 회장님께서도 왕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취임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홍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과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한의계 내빈 여러분들과 새로 시작되는 한의계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지향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는 27,000 한의사 회원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출범할 수 있었고 이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1996년 27살 신입생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늦은 나이에 한의대에 입학하여 의료인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이후에 2차 한약분쟁의 여파, 2000년대 초반에 한의계 2차 부흥, 곧이어서 찾아온 2009년 이후에 한의계의 위기를 목격하며 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한의사의 숨통을 옥죄는 답답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의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던 분해의 임원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오늘 취임식을 통해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단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진 한의사들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한의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근거 없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의료계에서 한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제한되고 있으며 양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공평한 의료 환경에서 한의사의 희생정신으로 극복하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27,000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자 365일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의협회, 회원을 위한 협회, 회원에 의한 협회가 되도록 회원 중심의 거짓 없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칠 것입니다.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편의성을 높여 모든 한의사 회원이 수긍하는 처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의 편익과 의료 선택권을 위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의료기기 사용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현재 개원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한의 의료행위인 ICT 텐스와 약침의 건강보험 급여를 이뤄내 한의 치료를 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며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방의약분업 그리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근거 없는 한의학 폄훼와 무면허 불법 의료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공약은 하나된 회원들의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협회의 거짓 없는 소통과 공감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무조건 협회를 지지해달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불통하지 않겠습니다. 협회가 먼저 행동하는 소통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원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한의계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의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진할 것입니다. 저와 44대 집행부 모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통과 화합의 협회, 회원의 뜻을 간과하지 않고 받드는 협회가 되어달라는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 끝나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여러분의 협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44대 대한한의사협회의 시작입니다. 서두르며 먼저 가는 협회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가는 협회, 회원을 끌고 가는 협회가 아닌 회원이 함께 가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저 홍주희가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석부회장 황병천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저희 취임식을 축하하러 와주신 그 많은 의원님들과 내외 기분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황병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연구실과 진료 일선에서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묵묵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는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의권 신장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회원이 주인이 되는 협회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새로운 각오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놀라운 예방 및 치료 효과로 서양 의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미래 의학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한의학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권한을 임의로 제약받고 있으며 공공의료 분야와 건강보험 체계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제약받고 있는 현재 의료계의 상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한의계의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의 기반을 굳건히 조성하는 것이 저희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의 중차대한 임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서 홍지 회장님을 잘 보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허투루 듣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겨 한의학의 화합과 단결을 이뤄낼 것입니다. 아울러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수석 부회장으로서 당선됐을 때 느낀 막중한 책임감을 언제나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의사 우리 홍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홍정 회장님이 서울시 한의사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셔서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가족분들 아주 훌륭한 자녀분 주셨다는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홍정 회장님 앞으로 일 열심히 하시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정선 수석부회장님은 전국 한의 회상 그것도 또 회상도 하시고 인천 회장을 2번이나 하셨는데 좀 전에 보니까 사회 보신 분도 항시고 그저 홍 회장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 임원들이 항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황영천 회장님 너무 일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한의계가 어렵습니다, 그죠? 늘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보면 참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19 때 한의계가 정말 앞장서서 그 방역에 나서주신 데 대해서 제가 우리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에 한의계가 얼마나 공공의료에 필요한가를 저희 국민들도 많이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보니까 외래 환자의 86.5%, 입원 환자의 97.1%가 이 한의 진료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의사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이미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또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또 건강보험의 재정 또 건전성 유지 또 보장성 확대 이런 측면에서 한방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보건소의 한방 진료실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회장님의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한의학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함께 가기를 기대하고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입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 해주실 분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이곳 한의사협회 회관이 있는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진성준입니다. 그 때문에 축하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막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특히 대구 지역에서 아주 크게 코로나 확진자가 넘쳐날 때였습니다. 우리 한의사협회 회관에도
코로나 대응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러 왔다가 무식한 말씀을 하게 됐어요. 아니, 한의학에서도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당시에 회장님이 의원님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시오. 양방이라고 해서 코로나 치료제가 있습니까? 백신이 나왔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방 처방들에 훨씬 더 환자들이 치료 회복이 빠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홍주희 회장님의 취임사에서도 그냥 너그러운 말씀이 아니라 한의사협회의 당면, 과제, 목표, 투쟁 방향, 전략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함께 공동 세미나도 개최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강서구에는 무슨 양령시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의병원이 막 줄지어 있는 것도 아닌데 오로지 명의 허준 선생의 고향이라고 해가지고 한의 이 학계와 튼튼하게 손잡고 가고 있는데 우리 한의사협회가 크게 발전하는 것이 곧 제 지역구의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힘 모아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주희 회장님 그리고 황병천 수석부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행사에 축사를 이렇게 화상으로 보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참석을 거의 처음 저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단체 행사 중에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규모의 또 이렇게 잘 준비돼서 행사하신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주희 회장님, 황병천 수석부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면서 아니 왜 온다고 했던가 지난번에 이제 저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저희 뵀는데 그때 이제 취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이제 평소에 한일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이 컸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깜빡인데 생각을 보니까 선거 때 저희도 지금 막 지금 유세를 끝나서 시간이 영 안 되는 것 같고 또 비까지 오고 해서 제가 야 이거 참 그렇다라고 하면서 길 막히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이렇게 일찍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 분야에 뭐 깊은 전문성을 갖고 이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위원장을 맡고 나서 이제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공공의료라든가 의료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손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의사회가 가지고 있고 가져왔던 문제의식 가운데 아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봐서 공감의 폭이 넓은 사안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냥 평범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이 도움과 편리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대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해결이 됐더라면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아마 조금 전에 시작하실 때 앞으로의 과제들 쭉 말씀하신 것이 아마 지난번에 뵀을 때 주셨던 말씀들 아닐까 싶고요. 저희들이 이후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에서 보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조금 더 이렇게 되어지는 전반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 홍주희 회장님 또 황병천 부회장님 함께 우리 한의사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정해 국민비타민 소형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약사 출신인데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동종업계에 있다 그래서 먼저 소개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우선 이렇게 입법 처리를 하려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지만 우리 서정숙 의원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서정숙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 돌봄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했고, 또 하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건강과 관련된 의료 돌봄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선에서 애써주신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한의업계 발전을 통해서 더 국민 건강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국회에 가서 그동안 보건의료인으로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 사회가 의사 선생님 중심으로 양의 중심으로만 돼 있던 의료 체계가 이게 코로나19에서 배운 이 연대와 협력에 있어서 각 업종들이나 전문직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이제 각 분야별로 조산사는 조산사대로 여기 함께 계신 치과 선생님들이나 또 약업계나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배려 문화가 함께 숨쉬는 그런 의료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또 국민에게 보건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전문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특별히 관심 가졌던 우리 아까 최혜경 전임 회장님 오셨는데 한의업계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제가 최대집 회장이 국회 정문 앞에서 저를 규탄한다고 막 집회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욕스러웠는데, 하여튼 한의업계가 안고 있는 엑스레이법과 같은 것들을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홍지 회장님 그리고 황병천 수석부 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허종식입니다. 여기가 양천이거든요. 옛날에 양천현인데 제가 우리 김호열 회장님과 같은 가락 종친입니다. 김해 김씨, 김해허 씨인데 본이 양천으로 바뀐 거는 이 양천현이거든요. 여기에 본이 된 겁니다. 동의보감에 허준 박물관도 있는데 허준 선생도 저와 같은 양천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인데 한 가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치료가 끝나면 결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주사 맞는 게 빠르겠습니까? 침 맞고 뜸 뜨고 찜질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당연한 이게 한방이라는 것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제가 인천시 부시장을 했는데요. 전국의 지방의료원에 한방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주사 맞으러 갈까요? 안 그렇죠. 보건소도 시골은 좀 있습니다. 한의사가.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면 저는 정책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홍준 회장님, 황병정 수석부 회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입니다. 저도 한의사는 아니지만 같은 여러분과 같은 보건의료원이고요. 오늘 먼저 44대 홍주희 회장님과 황병천 수석부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오니까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항상 혈색이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했던 한의사 선생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급체로 고생할 때 또 조금 그냥 일반 병원에 가기에는 뭔가 또 좀 위협할 때 한의원에 갔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사실은 93년도에 YS 정부 때 약국을 안 하고 좀 있던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서상목 복지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한약 사태가 생겨서
저는 또 약사 출신인데 참 곤혹스럽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한의계와 또 약사들 간의 그러한 분쟁도 어쨌든 해결이 됐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또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것이 ICT 융합으로 또 정보가 공개되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 근거 있는 발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계도 우리 과거의 의성이신 허준 선생님의 그 인술제민의 그 철학을 토대로 또 현재 시대에 맞게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전문성과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효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한의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사, 한의사, 뭐 여기 우리 신경님 간호사 회장님도 계시지만 약사, 또 우리 간호조무사 홍옥녀 회장님도 계시고 모든 보고 의료인의 분야가 대학에서의 커리큘럼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배운 그 커리큘럼과 그 전문성이 존중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해서 오로지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자세로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저 또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더 키우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국민들에게도 힘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한의계와 국민의힘이 좀 더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네, 간격을 좁혀갔으면 싶고요. 그 목표점에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 주장할 건 하고 양보할 건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특히 의계와 한의계가 국민 보기에 충돌하지 않는, 국민을 바라보고 서로 합일점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의료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와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호일 노인 회장님 네, 오셔서 아마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한약을 많이 드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연세에도 저렇게 또 건강하시고 건장하신 거 보니까요. 참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 참석하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건강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회장 김호일입니다. 제44회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님과 황병천 수석 부회장님의 취임식과 취임하는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하루 일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녁 7시에 취임식을 갖는 이 설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바쁘신데도 많이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끼기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술인데 우리나라는 양방과 한방이 밥그릇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양방 쪽은 돈과 규모가 커가지고 국회 로비 활동을 또 강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의사협회는 또 열세에 빠져다 보니까 결국은 늘 좀 손해본다 그럴까, 좀 어려움에 처한 쪽이 한의사 쪽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늘 느껴왔습니다. 저는 양방은 아픈 부위만을 치료를 하지만은 양방은 몸의 근본을 북돋우면서 그 질병이 생긴 원인에서부터 아픈 부분을 낫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한방이 가장 더 우수하고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비교적 아프면은 한의사 쪽을 많이 찾습니다. 어깨가 좀 아파서 정형외과에도 갔지만은 어저께 장덕 한방병원 거기에 석 달 동안 치료 계약을 하고
어제 첫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사람이 아픈데 낫게 하는 데는 양방이고 한방이고 침이고 뜸이고 모든 것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밥그릇 싸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픈 환자를 놓고 서로 그런 다툼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번 21대 보건복지위원들은 아무쪼록 양방과 한방 모든 것이 하나 되어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다음 22대에도 꼭 다 당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저도 우리 노인이 지금 850만 원이고 다음 25년에는 1000만이 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들을 열심히 도와서 여러분들이 배지를 쏟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유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지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병천 수석부회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홍지유 회장님을 너무 잘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피곤해졌습니다. 사실 홍지유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당시 서울시 시장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저는 서울시 정무보좌관이었고요. 우리 홍주희 회장님은 당시 서울시 한의사협회 이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당시에 서울시 한의사협회의 최고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한의사를 신설하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거든요. 그때 북부병원인가 한 곳에서 한의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14개 공공병원 중에 가장 중요한 1번 탑인 서울의료원의 한의과를 신설하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우리 홍주희 이사님이, 당시 이사님이 저를 괴롭혔던지 결국 박원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결국은 서울의료원에 한의과를 신설하게 됐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랬죠? 네. 그 이후로 인연이 끊기지 않고 10여 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홍주희 회장 잘 아시죠? 일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인 거 아시죠? 한의사협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 우리 홍지유 회장님 중심으로 잘 풀어나갈 거라 믿습니다. 우리 홍지유 회장이,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거든요.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이 된 저를 얼마나 괴롭힐지 벌써부터 제가 피곤해집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홍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황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의사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모셨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왜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의원, 여기 회원님들이나 회장님들 계실 텐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도 홍주희 회장님을 5년 전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서울시 회장하실 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우리 한의사협회 집행부 일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재성 사무총장님도 또 저와 국회에서 함께했던 또 동료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인연 때문에 왔습니다. 정말 일 잘하시는 두 분이 우리 협회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수석부회장님 취임하시는 황병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우리 한의사협회 친구가 되어서 또 알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또 보건복지 1호 다음에 갈지. 저도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우리 한의사협회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5회 정기총회가 이 자리에서 지난 일요일 날
온라인 비대면 회의로 잘 마쳤습니다. 거기에 모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또한 그 홍주희 회장님, 황병천 수석부회장님이 제44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님으로 당선되셔서 앞으로 3년간 한의학이 발전하고 한의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홍주희 회장님 그리고 황병천 수석부회장님과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우리 한의계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있다면 실은 우리 홍주희 회장님, 황병천 수석부회장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이분들의 역량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여기 계시는 내외 분들께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만성병 관리에 강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은 1차 의료에 강합니다. 한의학은 노인의학입니다. 한의학은 예방의학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한의학을 그리고 한의사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홍주희 회장님, 황병천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받은 임원님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습니다. 이분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의학을 그리고 한의사 제도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두 분의 성공을 축원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